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지식방송 토크 IT 주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네. 오늘 10월달에 날씨가 덥네요, 낮에. 그죠? 자, 오늘은요, 가상화 시대의 재해복구나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이것을 어떤 이슈들이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 본방송 아니고요. 지금 음성 테스트입니다. 오늘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질문을 일단 Q&A 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이 오늘 게스트분들의 좋은 관점들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 오프라인 모임처럼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그냥 막 쓰시면 됩니다. 네, 저도 막 질문할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두 개 세션인데요. 첫 번째 세션은 엠코크의 박희훈 선생님 모시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떤 이제 뭐 가상화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데이터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금 뭐 고민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청담정보기술의 현영철 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음, 대안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인생이 항상 이렇게 실험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즉흥적으로 지금 원래 제 방송이 원래 각본 없이 하는 방송인데 특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게스트이신 엠코코리아의 박희웅님 여러분과 똑같이 현업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토크할 때 제가 물어보는 제 관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질문창에 쓰시는 것처럼 현업에 계신 분은 이분 첫 번째 게스트를 두 번째 세션은 저랑 더블 MC로 해가지고 듀얼 MC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박형수님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MC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서 오늘 잘하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고정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맨날 제 얼굴만 보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제 여성분 MC 같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후에 하나의 또 활력소가 될 거고. 네. 자, 그러면 음성 다 괜찮? 오늘 참 박희용 소장님 음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박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전혀 안 떠시는 원래 겁이 없으시죠, 원래? 그쵸? 청룡열차라든지 뭐 이렇게 잘 사지 않습니까, 원래? 아우, 전혀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야. 멀미를 좀 해가지고. 그- 네, 놀이기구들. 근데 전혀 안 떠셔. 원래 남자분들 처음 막 떠는데 전혀 안 떠셔가지고 지금. 수다로 알고 와서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뒤에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주식방송 토크 IT 주제 맡은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4시부터 5시 반까지 가상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재해복구라든지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기업 문화가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IT 운영하시는 분들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예상을 또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스토리지나 가상화 IT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엠코 코리아의 박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소장님, 네. 그 엠코 코리아가 뭐 하는지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이 아니고 뭐 이런 데 있으면 네. 그죠? 네. 엠코 코리아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설립 연도가 1968년도입니다. 네. 전신이 아남 산업, 아남 반도체고요. 아, 아남 반도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명이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로 네. 바뀌어서 그런 지 벌써 10년 이상 됐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엠코 코리아에서는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이가 나오겠는데요. 첫 직장이라 첫 직장? 16년, 와. 네, 16년 차네요. 야, 네. 네. 나이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만 관심이 있었군요. 자, 그럼 신부님은 어떤 업무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입사할 때는 현업의 IT 담당자로 입사를 했고요. 네네. 실제 이제 제조 장비가 그 제조 장비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던가 어떤 IT 관련 그 업무로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입사를 했고요. 실제 이제 IT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현업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서 네. 그 IT 저희 전체 IT 부서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서를 이동을 하게 됐죠. 네네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죠? 뭐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잘 백업이나 복구 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요즘 언론계 보면 데이터 양이 폭증한다 뭐 이렇게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스토리지 쪽도 운영하시니까 예. 엠코에서는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데이터가 한 5년 전 뭐에 비해서 데이터가 진짜 막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나요? 또 궁금한 게 데이터의 유형 같은 것들이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그 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현업 IT 담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저희 제조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파일 서버 용량 기준으로 하면 네. 당시 용량 제가 관리한 용량이 500GB였거든요. 500기가. 네네. 굉장히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네네. 당시에 운영하기에.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수백 테라에서 최근에 펩타까지도 용량 산정해서 이제 네.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5년, 6년 만에 데이터량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증가율이 같아요. 보통 연마다 네. 한 얼마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대략 러프하게 그냥 가미를 잡게. 근데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네. 그 초반에 늘어나는 어떤 그 그래프의 그 각도가 특정 좀 시점을 지나서 좀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 저희 쪽에서 그 반도체 테스트 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테스트하고 있는 그 반도체 디바이스 하나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요즘에 네네. 저희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네네. 반도체 칩들이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반도체 칩 하나하나를 테스트한 결과를 저장하는 파일들을 저희가 보통은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 저희가 스마트폰, 통신기기가 굉장히 발달되는 그 시점부터 좀 폭발적으로, 저희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느낌이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도 이렇게 폭증하는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스토리지 환경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나요? 스토리지 환경 같은 것들이. 글쎄요, 저희 회사, 제조회사의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만 근무를 해서 어떤 비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기술 자체가 저희 회사는 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다 보니까 어떤 공격적인 투자라던가 신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지금 계속 안정적인 시스템에, 기존의 시스템의 이제 용량을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가 한 올해 작년부터 저희도 이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아카이빙이라던가 그리고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DR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데이터 아카이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스토리지에서 계속 온라인 중에 보관하고 있던 기간을 네. 저희가 한정된 용량에서 다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용량을 줄여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서 걷어내면 어딘가에 보관해주고 빠르게 복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스토리지 디스크에 보관하는 비용은 굉장히 그렇죠. 이제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저희 쪽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만큼 저희가 계속 증가해주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저희도 것들이 부분에 그런 니즈가 한 5, 6년 전부터 잘 없었는데 요즘 와서 왜 그런 니즈들이 네. 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업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신속한 복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도 고객 데이터를 저희 쪽 시스템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어떤 결함이 발견이 되면 네. 그 휴대폰을 실제 생산했던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물론 요즘 휴대폰이 이제 그 바뀌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긴 했지만 뭐 1년 전, 2년 전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네. 고객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어떤 경쟁사들에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복구해내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저희는 어떤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죠. 그래서 저희 현업 담당자들이 어떤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어떤 최근의 변화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에 어떤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어떤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라 외부 어떤 비즈니스, 외부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요소들이 발생되는 거네요. 그죠? 네, 주로는 그렇습니다. 네. 뭐 소소하게는 개인의 데이터도 그렇게 복구 요청이 오긴 하는데요. 일단 뭐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네네. 저희는 이제 고객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삼죠. 자, 오늘 지금 다룰 주제가 또 이제 가상화 기반에서 네. 이제 재해복구나 비즈니스 요소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세션 2에서 네. 그 가상화 쪽을 엠코는 좀 어떻게 일찍 도입하신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찍 도입한 몇 년도에? 네, 저희 2007년도에 와, 굉장히 빠르네. 네, 9년 전이면 굉장히 빠르네요. 네, 3점대 버전. 거의 원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상화 근데 원조? 당시에는 저희가 서버 한 대로 네. VMware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설치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네네. 제 기억에 DL580G 제너레이션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서버 4대를 운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수님 그걸 도입하신 뭐 기억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제가 그 당시까지는 현업에서 IT 담당을 했고요. 그 근방에 제가 이제 저희 IT 부서로 이제 오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 봤죠. 근데 당시에 저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서버 한 대에서 4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네. 있다는 게 네.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VM은 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VM은 한 200~300대 정도 200~300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놀랐던 게 태국이 VM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대요. VM 개수가 태국이. 그래서 놀랐어요. 그 말 듣고.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게 VM 환경이 VM 도입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업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VM이 이게 가상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외국에 비해서 가상화 도입률이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저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가상화를 진짜 빨리 했지만 네,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실제 저희도 아직 중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가상화 환경으로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써보면 저희도 어떻게 VMware에 이렇게 중요한 기간계 시스템을 올리는 게 가능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 돌렸을 때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들을 뭐 어떤 그 VMware나 이런들의 사례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경험해서 네. VMware가 물론 VMware 부분이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VMware 라이센스 리뉴얼을 내부 품위 승인을 올릴 때 재경 부서나 이런 부서에 설명을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IT에 대해서 그 좀
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써보고 좋으면 가겠다라는 좀 어떤 의지, 회사 분위기가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는 제가 도입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그 도입 그 시점에 굉장히 저희 IT 팀장님께서 해안을 가지고 쉽게 네네.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 네, 저희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장이 저희가 그 국내에 지금 4군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공장별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4군데. 네.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요새 워낙 클라우드로 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엠코는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있죠. 실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꼭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위쪽에서 이제 비용으로 비교하시면 또 클라우드가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싸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이 고객 데이터니까 함부로 어떤 그걸 클라우드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그렇겠네요. 가기 쉬운 부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룹웨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쪽 클라우드로 가서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은 좀 반발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어떤 그 좌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되든지 안 되든지 메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인터넷이 안 되면 메일이 안 된다라는 그 사고, 그 분위기가 정착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시작이 있으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는 클라우드를 안 갈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좀 적응이 되니까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적응이 되면 그렇게 또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게 가상화도 그렇고 가상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일단은 체험을 해봐야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 확신도 쓰고 더 뭔가 그것을 더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데이터 센터가 4군데인데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뭔가 또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통합하거나 뭐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각 공장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 외부 쪽, 그 다른 저희 본사나 이런 쪽에서도 통합에 대한 오히려 그쪽에서 좀 요청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통합이 되면 맹구 간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합했을 때 비용을 또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조 쪽 어떤 데이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웬이 아니고 랜,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옮길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네. 실제 지금 저희는 데이터 센터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공장 이전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전할 때 비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늘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새로 옮겨지는 그 데이터 센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도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자. 그래서 꼭 그 공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만 그쪽에 두고 메인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도 데이터 센터 똑같이 뭔가 데이터 통합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할 때 해야 될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점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체크 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저희도 데이터 센터 이전이 처음이라서 이제 그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다기보다도 네네. 제일 먼저 이제 가상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아니라 윗분들의 의지로 가상화 쪽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리 서버를 옮기는 거하고 가상 그렇네요. 서버를 올리는 그렇네요. 것하고의 어떤 다운타임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그 시스템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변경돼야 될 부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저희 쪽에 가이드는 가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상화해서 데이터 센터 이전을 하자. 미리다. 네. 그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게 좀 데이터 센터 이전이 어떤 가상화를 정말 저희 쪽에 완성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이게 가상화를 또 확장시키려면 그만큼 또 가상화된 또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이 물리적인 것들을 이전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세이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여러 부분의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실제 다운타임이죠. 시스템 음. 하나하나를 물리서버를 옮겨서 거기서 설정을 옮겨서 거기에 렉마운트 다시 하고 네트워크 변경해서 스토리지 연결해서 서비스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VM 한 대를 넘겨서 온라인 상태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죠.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이번이 좋은 어떤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운타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운타임을 그 실제 이제 옛날에 비해서 현업들이 요즘 이제 개인들도 이제 요즘 우리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쓰다 보니까 1초도 잘 못 견디잖아요. 막 1초, 2초도 막.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그죠? 네. 우리 옛날에 굉장히 뭐 5초도 기다리고 10초 기다렸는데 그 일반 B2B IT 쪽에서도 현업들이 그런 어떤 조바심이랄까 그 어떤 그 다운타임에 대해서 그 어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나 어떤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줄어들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저희가 이제 24시간 IT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잠깐이라도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외부에서는 이런 어떤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이 어떤 IT에 친숙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SNS 요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회사나 어떤 개인의 관계없이 굉장히 이제 점점 저희가 다운타임을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네. 되고 있고요. 스토리지 용량만 해도 사실 예전에 어떤 저희가 뭐 팀의 어떤 공유 폴더라는 이런 것들 용량을 할당할 때 네. 저희가 지금도 뭐 100기가, 200기가 할당을 굉장히 어렵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제공을 해도 아니 요즘 디스크 하나가 6테라, 8테라짜리가 나오는데 왜 네. IT에서 요만큼을 받기가 이렇게 힘드냐 뭐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개인이 외부에서 얻어지는 그런 스토리지 용량하고 회사에서 투자되는 그 스토리지의 용량을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개인 사용자의 기준은 그런 거죠. 내가 외부에서 내 외장하드 이렇게 손쉽게 이 대용량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왜 그게 안 되냐. 네네. 근데 그게 단순히 스토리지 용량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다운타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그 회사의 사용자들이 현업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이 바뀌는 거네요. 그죠? 네. 거기서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IT 부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엠코도 마찬가지로 IT 투자는 많이 안 해주죠. 옛날에 비해서. 그죠? 아까 그 재경부서에도 허가 받아야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업은 또 계속해서 뭔가 그런 다운타임에 그걸 더 빠른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랄까요? 그런 것들을 수석님은 아까 가상화로 보시는 겁니까? 네, 가상화나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네, 그래서 고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요즘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먼 미래 얘기야.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 그거는 언젠간 우리도 바로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어떠세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저도 이제 VM웨어를 담당을 하니까 네. 실제 뭐 VM웨어 관련 자료를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해도 항상 따라오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뭐 어떤 딱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쉽게 접근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저는 이제 제 의견으로는 뭐 굉장히 거창하고 뭐 지금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는 뭐 완성된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서버 가상화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불편해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상화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완성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네. 그 완성된 결과물들은 뭐 각 회사가 동일한 결과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각 회사의 환경에 맞게 네. 그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의를 잘못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 가상화라는 기본 컨셉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상화한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상화 2007년도에 도입하셨으면 이제 거의 한 10년 돼 가시는 건데 네. 그걸 쭉 이제 이거저거 많이 하시면서 이제
아직 가상화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가상화의 선배로서 뭐 팁을 주신다면 가상화를 네. 이제 뭔가 도입하고 확산시키려는 사람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한번 써보시죠. 제가 음, 가사가 네네. 영업사원이 아닌데, 음, 영업사원이 아닌데도 그 음, 권해드릴 수 있을 만큼 가상화는 참 시스템 담당자에게도 음, 그리고 유용하고 네. 효율적인 음,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음, 써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음, 그게 이제 얼마나, 물론 이제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얼마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음, 얼마나는 그 VM웨어에서도 알려줄 수가 없고요. 뭐, 음, 제안해주신 다른 파트너 회사에서도 알 수가 없고, 음, 저희 시스템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얼마나 편하고 관리하기 쉬워지는지는 실제 써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VM웨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복잡한 기능 등을 사용하거나 규모를 키울 음, 때부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음, 그 어떤 뭐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실제 시스템 관리자한테 실제로 유용하고 음, 그런 어떤 기술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뭐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기간인데 그러면서 가장 그 확 바뀐 부분이 물리 서버, 예전에 이제 서버를 음, 구축한다라는 개념이 물리 서버를, 예전에 당연히 그게 물리 서버를 그렇죠. 네. 구축한다는 개념에서 음, VM을 할당한다, 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생각할 때 음. 가장 제가 그 IT를 그리고 해오면서 바뀐 그것이 이제는 개념이. 자연스러워졌고, 본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직 얘기 좀 해보죠. 그 IT 조직이 지금 16년 되셨는데, IT 조직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T 조직이. IT 부서가. 뭐 옛날에 사실 10년 전만 해도 스토리지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서버 담당자, 뭐 담당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또 요새 뭐 클라우드 서비스로 된다고 그러지 막 굉장히 격동의 시절인 것 같은데 요즘이 네,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IT 조직이. 그리고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석님은 이거 하나의 기회로 보시는 건지 뭐 본인의 그 느낌 같은 거 좀 저는 이제 두려움 쪽인데요. 두려움 그러니까, 쪽? 그러니까 야 최초에 전혀 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요. 뭐 VM웨어만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들이 새로운 버전에서 추가되는데 음,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새로운 버전을 설치한다고 그 기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이제 이네이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각 그 나라에 이제 저희 같은 VMware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현재 어떻게 구성해서 쓰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는데 음, 어떤 버전이라던가 패치를 얼마나 해서 쓰는지,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이 편리한 기능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사내에서 스토리지하고 VM웨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저희 회사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뭘 하나 요청을 하면 저희는 뚝딱 만들어서 끝내요. 네네. 왜냐하면 네. 저같이 이제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같이 담당을 하면 스토리지 담당자 따로 확인받고 서버 담당자 따로 그렇죠. 확인받고 이런 절차가 줄어드니까요. 음,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또 어느 면에서는 저희가 그 어떤 전문적인 기술, 깊이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쪽하고 저희 쪽의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비교를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런 방식에서 다시 이제 각 시스템의 분야를 깊게 가는 부분으로 지금 다시 좀 포커싱을 맞추던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SDD,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네네. 센터 부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가상화만 하더라도 실제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이거 네트워크 담당자가 해야 돼요? 가상화 담당자가 해야 돼요? 그런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드라이브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때 그 여러 개를 동시에 담당하던 사람이 빠르게 업무를 해내는 거에 좀 우위를 가졌다가 깊이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기술이
그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 아는 사람이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리딩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이제 선두가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를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는 뭐 서버는 서버,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지식을 넓혀가야 되는데, 박수님 뭐 내년에 만나뵈면은 이제 저는 스토리지와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를 담당하는 박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바람입니다. 네네. 자, 그 끝으로 이제 그 이런 여기 이제 뭐 IT 입문한 IT 조직에 입문한 분들한테 이것만은 지금 세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꼭 좀 배워둬라. 이것만은 좀 해달라 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였어요? 가상화를 가상화? 배울까요? 일단 기승전 가상화네요 오늘. 예. 근데 요즘은 음, 어째 학교 다니면서도 음, 많이 준비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예전에 저만 해도 사실 전산 전공을 안 해서 음, 회사 와서 전산을 배웠는데 네. 요즘은 원체 전산이 전산 음,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게 네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좋죠.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근데 뭐야 박정희께서 잠깐의 다운타임은 전산 담당자로서 이해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못 기다리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3분 정도요. 5분 정도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두 번째 세션 이제 지금 박수성님께서 저랑 같이 MC를 보면서 첨단정보기술의 현영철 부장님 모시고 실제로 이제 가상화 기반의 재해복구라든지 또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